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플랫폼들이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며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플랫폼 빅4로 불리는 알리, 테무, 쉬인, 틱톡샵이 대표적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중국 직구 플랫폼의 습격, 이커머스판 흔들까입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2023년 한국 직구 시장 점유율 약 26.6%. 중국 테무 2023년 하반기 국내 쇼핑앱 다운로드 1위. 한국 해외 직구 시장 올해 6조 5천억 원 전망.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의 슬로건으로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쇼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샵 등 중국의 빅 플랫폼 업체들이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 10월 미국 내 쉬인 플랫폼 방문자는 월 기준 2,860만 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7.25% 증가했고 테무는 1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4,200만 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직구 플랫폼의 빠른 침투율은 한국 시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작년 3분기 해외 직구액 누적 기준 국가별 순위는 중국이 2조 2,271억 원, 미국은 1조 3,929억 원, 유럽이 6,505억 원 등으로 중국이 오랜 기간 1위였던 미국을 제치고 한국 직구 시장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 YZ앱에 따르면 작년 11월 월간 활성 사용자는 알리가 707만 명으로 쿠팡과 11번가에 이어 3위를 기록 중인데요. 특히 테무는 불과 3개월 만에 7배 폭증하며 한국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 업체들은 모기업의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워 한국 내 물류센터 건립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중국산에 대한 심리적 저항성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중국 직구 플랫폼의 습격. 향후 이커머스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을 몰고 오게 될까요? 중국 직구 플랫폼의 습격, 이커머스판 흔들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추선우 아이스테이징 아시아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중국 직구 플랫폼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는데요. 뭐 알리 지옥, 테무 지옥,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우리나라에? 방금 말씀하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쉬인이나 틱톡샵 이 4개 기업을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해외 상거래 플랫폼 4대 천왕이라고 부르거든요. 4대 천왕. 근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 지옥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체를 파헤쳐 보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들 4개 플랫폼이 거의 지옥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4개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알리바바닷컴도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알리익스프레스하고는요? 너무 많이 사실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분류를 하자면 뭐 1688 같은 경우는 도매 플랫폼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2B를 하는 플랫폼이 있고 B2C를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알리바바가 이번에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한 것들은 이제 조직 개편을 다 했어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알리바바가 이제 상거래 자체를 디지털로 AI로 하겠다라고 이제 거의 선언을 해서 이제 디지털 혁신 그것도 국제적으로 전부 다 하겠다고 해서 이제 알리바바 그룹의 국제 분야를 하는 팀들이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담당하게 됐고 대표가 85년생입니다. 반면에 이제 테무는 핀토토라는 이제 그룹에서 나온 해외 전자상거래거든요. 근데 핀토토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알리바바의 시총을 넘어섰었거든요. 네. 이거를 점조직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해요. 예를 들면 핀토토 플랫폼에 들어가면 처음에 다 뭐든지 다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주는 이유는
핀토토라는 플랫폼에서 고객 하나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드는 비용, 객단가가 보통 그 마케팅 객단가가 베이징의 경우는 100위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케팅에 쓰니 그냥 그 돈을 살 사람한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한꺼번에 1조 8천억을 부어버리니까 이제 내가 혼자 살 거 친구가 사면 더 할인해주고 또는 공짜로 주게 되니까 처음에 이 핀토토의 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테무가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해외에 있는 고객들을 끌어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틱톡샵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틱톡 브랜드의 이제 트래픽을 상거래화한 거고요. 쉬인은 의류 공급망을 재편성한 이제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중국에서 다 해외로 진출하자라는 붐이 예전에도 이제 다 있었는데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쉬인이 의류 공급망을 재개편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H&M 브랜드 같은 경우 이런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보통 하나의 제품을 10,000개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쉬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조상들이 워낙 중소제조상들이 많으니까 한 제품을 200개만 생산해도 되게 그걸 플랫폼화한 거죠. 그래서 패스트 패션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종류의 제품을 그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품종을 굉장히 작게 하면서도 양을 많이 늘리는 거네요. 그러면서도 저가로 공급하니까 지금 미국 경제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조금 괜찮은 질의 제품들을 계속 싸게 빠르게 다종류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 미국 고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 쉬인은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신제품을 그 1,000개 이상씩 만들어낸다고 할 정도로 경이적인 이런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작은 그 소규모 공장들을 이용해서 그런 그 전략을 쓰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4대 천왕이라고 하고 이제 중국 내부의 상거래 시장을 이제 전 세계로 확대를 했다고 보는데 보통 이제 거기에 주요한 이유는 중국이 지금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이 아주 심한 공급 과잉이 돼서 사실은 공짜로라도 뭐 제품을 1위안으로라도 다 해외로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정부에서도 해외 진출을 빨리 해라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리오프닝 한 다음에 생각보다 성장률이 높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재고가 쌓여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 전자상거래들이 글로벌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이제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4대 천왕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가 두 군데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고 자료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알리는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테무가 압도적으로 1등, 2023년도에 그 새로 다운로드 받은 어플 중에 1등을 했는데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것들을 제치고 그리고 쉬인도 국내에서는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쉬인도 그 의류 쪽에서는 1등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미국 내 상황은 어떤가요? 테무가 시장을 진출할 때 작년 2월, 3월인가 슈퍼볼 광고를 할 때 또 똑같은 방법으로 100억 위안을 또 이제 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중산층들 이하에 있는 분들은 물건은 사고 싶으나 돈은 없고 하지만 친구는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친구를 10명 모아오면 너한테 네가 사고 싶은 물건을 공짜로 주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테무를 쓰는데 물건을 이제 가입을 했을 때 2개를 구매를 하니까 8개가 따라오더라고요. 2개를 샀는데 8개를 공짜로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막 제품들을 중국에 있는 재고 제품들을 막 보내다 보면 사실 환불도 일어날 수 있고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2개를 샀는데 8개가 왔어요. 근데 그 8개 중에 하나, 2개 이제 뭐 하자 제품이 있더라도 사실은 크게 이슈를 삼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아주 세밀하게 세워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한 번에 이제 가입자 수를 많이 늘리게 된 거죠. 그러면 테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 재무제표를 보면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전략을 쓰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사실은 저는 테무의 그런 모델들을 보면서 이제 소비자한테는 정말 천국인데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이제 테무가 내놓은 모델이 올 위탁 모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해외에 어떤 제품을 이제 가지고 가려면 내가 인천공항까지는 이제
배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무도 중국 공장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제품을 내가 우리 테무의 그런 창고까지만 배달을 해라. 그럼 그 이후부터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팔아주고 정산을 해줄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테무의 공장이 대부분 주강삼각주 그 일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물류를 할 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까지 배달을 하면 내가 전부 위탁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 배달을 할 때까지 이 제품의 가격을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게 낮게 받습니다. 가장 큰 도매 시장인 알리바바의 1688보다는 비슷한 가격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최고가의 설정을 1688보다 1.2배라고 설정을 해놓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들어오면 무조건 더 싸게 사실은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유가 가격 경쟁 모델이라는 것들을 5월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이 볼펜을 똑같은 걸 공급하는 공장이 10개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는 공장에서만 물건을 받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테무의 전략인가요? 예. 그래서 공장을 받고 이렇게 해서 팔다가도 이게 한 며칠 동안 팔리지 않는다. 이 가격으로 이걸 10위안 하는데 이 10위안으로 안 팔리겠다고 하면 AI가 판매자한테 3번의 이제 기회를 줍니다. 이거를 6위안으로 낮춰라. 근데 그쪽에서 거부를 하면 다시 6위안으로 낮춰라. 아무튼 3번의 기회를 준 다음에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제품은 테무 플랫폼에서 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테무 받아들여서 또 들어오게 되더라도 15일 동안 판매량이 없거나 이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1위안, 뭐 0위안 끼워 팔기로 팔렸다가 그것도 안 팔리면 다시 퇴출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떤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 공급자를 굉장히 스퀴즈하는 이런 네, 거기 네.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과다하게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고에 묶여두는 것도 창고비가 나가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위안이라도 그냥 팔자 이런 이제 심리가 있고 또 하나는 테무가 처음 미국 시장을 진출했을 때 한 번에 1억 앱다운을 받았거든요. 네. 그만큼 고객들이 많고 내가 이거를 1위안에 팔더라도 이 제품을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배송료 문제에서 이제 테무는 중국에 있는 자기 창고까지만 배송을 하는 그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재고 물량이 많다면 큰 공장 이런 위주에서는 이제 테무랑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테무의 2대 주주가 텐센트로 돼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텐센트하고 알리바바의 싸움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저런 그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디디 추싱 사건에서 네. 그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그 자동차 헤일링 플랫폼에서 한번 붙었다가 서로 네. 협상을 잘 해가지고 한 회사로 됐는데 네. 지금 그 텐센트하고 알리바바하고 붙는 이 이커머스 플랫폼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721의 법칙이라고 저희끼리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중국의 어떤 분야에 새로운 플랫폼이 7개가 생기면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2기업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알리바바 계열 혹은 텐센트 계열 이렇게 이렇게 보통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텐센트, 알리바바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7개 플랫폼에서 2개까지 남는 회사는 텐센트 계열이거나 알리바바 계열이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거는 이전에 중국에 독과점법이 없었을 때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뭐 이렇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커머스의 판도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알리바바 계열도 있고 텐센트 계열도 있지만 또는 신생 회사들 중에 큰 회사들이 또 이제 생겨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쉬인 같은 회사들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서 나오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 판이 중국 내부의 판이 아니라 글로벌 판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가 들어와서 아까 뭐 지옥이라는 표현도 쓰고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뭐 1,000만 명 가까이 됐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조금 더 그
고객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미국에는 알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테무하고 쉬인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미국하고 한국 시장에 어떤 차이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알리바바는 첫 타깃을 동남아로 잡고 동남아에서 처음부터요. 네. 동남아에서 한국 시장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알리바바는 글로벌로 전 세계에 자기 그 물류 플랫폼도 있고 시스템도 사실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알리바바 계열의 플랫폼을 쓰다 보면 보통 다른 중국 플랫폼들은 뭐 위챗으로 인증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한국 전화번호로 인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알리바바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글로벌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한국 시장을 보니까 한국 시장이 전자상거래 규모가 1,200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 동남아랑 비슷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은 전자상거래 국제 전자상거래 핵심은 물류인데 한국은 가까운 데다가 또는 이 소비하는 사람이 서울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서울 주변 수도권까지만 커버를 하면 거의 다 이 소비자들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동남아, 한국, 이 아시아 지역을 먼저 이제 타깃으로 하고 미국은 이제 쉬인이나 테무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라든지 또 인도네시아도 지금 이제 틱톡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재들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진출을 하는 전략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테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사를 더블린 아일랜드로 옮겼다 이런 네. 그 자료도 있고요. 미국 내에 본사를 따로 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있고 쉬인도 보면은 그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고 이렇게 해서 무국적 뭐 전략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쉬인하고 테무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중국 색깔을 지우는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조금은 영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테무에서 판매자들이 가입을 할 때 보통 우리 쿠팡이나 이런 데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제 제품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때 테무나 쉬인 모두 처음 올릴 때부터 중국어라든지 또는 중국인 모델, 아시아인 모델을 절대 못 쓰게 했습니다. 아, 네. 영어로만 예, 이렇게. 영어로만 네. 되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본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들은 아마도 물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알리바바는 물류 회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아니면 차이니아나 순펑 같은 뭐 이런 자사가 투자하거나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가 글로벌로 다 되어 있지만 물류에서는 알리바바를 따라갈 수가 없지만 이제 테무 입장에서는 물류가 사실은 제일 많은 고민거리거든요. 지금도 미국인이 테무의 물건을 하나 사면 $30가 손해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이제 계산도 나와 있던데요. 그럴 정도로 물류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거점을 둬야 물류에서 가장 싸고 또는 그 나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관건이 되겠고 예를 들면 미국에 배송을 할 때는 미국에 지사를 세워놓고 물건을 받으면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바로 뭐 UPS 같은 배달업체를 통해서 이제 배송을 하거나 멕시코를 경유하거든요. 멕시코는 가깝기 때문에 오래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 것들은 멕시코에 창고를 둬서 보관을 한 다음에 멕시코의 보조금까지 받고 이런 이제 전략들을 쓰는 거죠. 보조금을 줘가면서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내 그 침투율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국내 시장이요? 근데 알리바바에서 계속 AI를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AI가 제가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에서 어젠가 이제 베타 버전을 이제 내서 그걸 이제 봤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편리하고 너무 고퀄리티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공급자들 위주잖아요. 알리바바의 플랫폼들은 공급자들이 내가 물건을 올릴 때 불편한 것들을 쏙쏙 집어서 그거를 클릭 하나로 다 해결을 하게 해놨어요. 어떤 키워드로 내 물건을 판매해야 판매가 될지 키워드를 추천을 해주고 키워드를 추천해주고 나의 그 세일즈 포인트들을 설명을 해주면 1초도 안 돼서 너무 고퀄리티의 영어로 된 동영상들이 나오고요. 또는 뭐 고객들이 바이어를 찾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너랑 똑같은 제품을 1000개를 주문한 고객이 이 사람이야 라고 추천을 또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AI화를 통해서 공급자를 더 이상
쪼지 않고 스퀴즈하지 않고 이 AR을 통해서 효율화를 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고객에게 그 이득을 내주는 게 지금 알리바바의 전략이라고 저는 이런 보거든요. 그 유통기업들도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었으니까 또 모델도 네. B2C 모델을 하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네, 네.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상가리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상세 페이지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상세 페이지가 국경을 넘어가면 저 나라의 취향이 뭔지 모르고 어떤 문구로 이제 써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루이비통도 그런 이제 생각으로 제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특징을 그대로 목소리로 설명하는, 실제로 매장에서 설명을 하듯이 설명을 하는 이런 플랫폼, 이런 기술들을, AR 기술들을 도입해서 본인들이 매출을 내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에 이런 디지털로 수익을 낸 게 30% 수익이 업됐다고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전략들을 한국도 도입을 해서 좀 써야 사실은 이제 경쟁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쿠팡이라든가 11번가 이런 데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큰 그 위기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테무의 본사인 그 핀도도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미 그 알리바바를 넘어섰고요.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대충 쿠팡의 미국에 상장 있는 쿠팡의 거의 10배 가까운 시가총액을 네. 나타내고 있는 거대 기업인데 이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물류 창고를 짓고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싼 제품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고가 제품도 굉장히 열심히 팔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의 전개될 국내에서의 이런 상황들은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위기감이 더 많이 느껴졌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쿠팡, 우리나라의 제일 크다는 이제 기업인 쿠팡조차도 시가총액에서 그렇게 밀리고 한 번에 100억이야, 1조 8천억이라는 마케팅비를 1년에 일시에 그렇게 쏟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저가 경쟁으로 이게 안 된다면, 또는 물류 경쟁으로 이게 안 된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급망에서도 사실은 중국보다 훨씬 더 밀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나? 저는 이제 알리바바나 테무도 또는 틱톡도 다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혁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기술들을 도입하고 빠르게 도입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제품도 저가 제품,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라 한국에 특화된 제품들을 이제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마켓을, 우리만의 마켓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만의 제품, 우리만의 IP를 가지고 기술로서 효율화를 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조금 혁신을 해야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중국은 굉장히 큰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으면서 공급망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네. 전 세계에 쉽게 뛰어들어서 보니까 뭐 쉬인 같은 기업은 200개 국가에, 테무도 뭐 100몇십 개 국가 네. 뭐 이렇게 굉장히 넓게 펼쳐나가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쿠팡이나 무신사 같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들도 최대 화두가 글로벌 진출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이런 건데 네. 좀 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해외를 나가면은 이들 기업과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요즘 IP 시장이 되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렌드를 그때그때의 트렌드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제품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IP를 써서 특화하느냐에 조금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기술로 조금 효율화를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지금 다 온라인 외치는데 오프라인 기반의 OMO,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머지해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것들을 글로벌로 확장하는 이런 전략을 좀 이제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매의 70%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소매가 70%를 아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직접 내가 가서 보고 만지고 하는 이 몰입형의 체험과 1대1로 나한테 이제 물건들을 소개해주는 이런 개인화된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객들 이런 것들을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이것들을 온라인에 어떻게 지속시키는지를 이거를 이제 AI나 기술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솔루션들이 사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사에 맞게 잘 조합을 해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정말 많은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최적화된 것들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으면서 지금 이제 저는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알리하고 테무 상품 구매를 할 때 뭐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그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구매는 다 취향이라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테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확실히 마케팅에 그 기업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구매를 하고 그 이상 구매를 하지 않아도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귀찮게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이렇게 오거든요. 이제 그런데 현혹돼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지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주문은 했는데 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또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품을 잘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사실은 테무나 이런데 뭐 쉬인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데 이제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또 그때의 그런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20년 동안 상거래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과 모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거기에 참여했다가 사실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과거에 왕서방이 뭐 협상을 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의 습격, 이커머스 판 흔들까라는 주제로 중국 직구 플랫폼의 급성장 배경과 함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재편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진단해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해주신 추선우 아이스테이징 아시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엔데믹 전환 후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성비, 짠물 소비 등 불황형 소비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중국 직구 플랫폼은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알리지옥, 테무지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경기 상황과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황형 소비 트렌드를 공략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성공 기회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